1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해야겠습니다.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무려 8도나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10도 안팎의 추위 대비해야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강원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낮겠습니다. 눈이 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각별히 안전 운전하시길 부탁드려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생태 연관 보전 지역을 지정하고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또 지역 환경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사호 선생 초상화를 비롯한 원주 문화유산 3건이 강원 지정문화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보고요. 또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돈의 이슈 이모저모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등 5개 시군 번영회가 도청사 캠프페이지 부지 신축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개 시군 번영회는 지난 7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번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도청 신청사 부지를 춘천으로 재환한 것에 대해 최문순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횡성에 들어설 워케이션 센터가 지역 소멸 위기를 탈출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고령화 등으로 각종 연구조사 결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지역 소멸 위험 지수 등에서 고위험군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2년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에 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횡성에는 3년간 국비 등 모두 240억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의 한미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이 2022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은 하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아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화면 상한미 1, 2리 또 한미 4, 6리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94억 원을 들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과 하수관로 5.61km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환경부가 생태 연관 보전 지역을 지정하고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매입한 마을 인근 땅에 현재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와 환경단체 또 지역 주민이 함께 꾸며서 지역 자연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동서강보존본부 엄사명 상임이사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엄사명 상임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에 연결합니까? 참 오랜만에 네,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반갑습니다. 동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예. 네. 이 동강보존본부였는데 이름이 동서강보존본부로 바뀌었나요? 네네네. 저희가 그 영월댐 반대 운동을 하면서 동강보존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영월 지역이 동강과 서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과 서강을 아울러서 남한강까지를 보존해보자는 차원에서 2020년도 작년에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네. 외형을 확장시켜냈습니다. 네. 예. 이 동강댐 반대, 그러니까 동강댐을 막아낸 유일한 이제 환경단체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벌써 한 20년 됐죠?
네,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 네, 이후 그렇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댐이 백지화 시키고 나서 이제 이것을 관리해야 될 목적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네. 환경부에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제 국유지로 만들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좋은 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 동강유역이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언제 지정이 되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지정이 됐죠?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은 댐이 백지화되고 2년 지나고 나서 200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영월, 정선, 평창을 아울러 가지고 인근 마을에 있는 지역을 거의 다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유지는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64.97km 정도 되는데요. 네. 동강을 한 40km 정도라고 봤을 때 40km 정도의 일정 부분은 거의 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선부터 정선, 평창, 영월을 거쳐가지고 흐르는 강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일대 마을이 거의 다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줄기 주변으로 지정이 네네.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현재까지 2002년에 지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어떻게 좀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생태경관 지역으로 편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경부가 아무 땅이나 막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뻥뻥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성이나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보다는 일단 사보자라고 해서 사놓고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이제 지정하고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입지는 사놨는데 그동안 네네네. 이게 땅이 그냥 방치돼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네, 좀 활용할 수 있는 네네네. 대안이 마련됐다고요? 네네네네네.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땅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풀이 자라게 되고 그 잡초들이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꿀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계속 환경부에다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일정 부분 지켜지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풀을 깎아내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만인데 현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러면은 그 비용을 주고 현지 주민들이 가꾸게끔 해라라고 네. 제안들을 하면서 환경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가꾸면서 돈도 되는 이런 형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역할을 지금까지 동서강 보존본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네네네. 사업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동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 마을에 보물찾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석회암 지대인데 그 지하에서 용천수가 이렇게 콸콸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지역 주민들은 예전에 논으로 이용도 했었고 양어장으로도 이용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습지를 만들어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환경부에서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국고 7억을 지금 배정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러면 지금 뭐 석회암 용천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문산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네네. 문산 이리 쪽이 맞습니다. 영월 지역. 그럼 네네. 이 지역에 이제 관광객들이 탐방할 수 있는 습지를 만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게끔 만들고 그것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게 지역을 특색 있게 만드는 거고 동강을 같이 있게끔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사업입니다. 네네. 그 습지 계획은 언제쯤 그럼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될 계획인가요? 예산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올 봄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첫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64.97km. 네네. 중에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주민들이 스스로 갖고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요? 뭐 2차 네네네.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문산리 지역이 아니고 사목리라는 지역인데 네. 영월 동강에서 맨 그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마을 주변에 있는 그런 농지를 사놨는데 이것들을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도 갖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흉물이 돼 가고 있는 그런 곳들을 지역 주민들이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꾸자.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 지역 주민들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가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지역 주민들 스스로 여기를 가꾼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만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흔쾌히 승낙을 한 상태여서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연간 보존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그동안 방치돼 있던 이 땅을 이렇게 새롭게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뭐 동강댐 반대 운동을 했던 우리 환경단체에게 있어서 아주 모쪼록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향후 또 동서강 보존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앞으로 이 관련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네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동강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가치들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댐 반대 운동하고 전 국민적으로 환경 운동이 확산된 사례거든요. 네. 그리고 20년이란 텀이 지나고 20년 동안에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잘 가꿀 수 있게끔 행정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저는 지역 주도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으면 이거는 국가 땅이니까 평생 가족 대대손손이 물려줄 수 있거든요. 네. 동강댐을 반대한 분들이 동강에 매입해놓은 환경부 땅을 스스로 나무를 심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가꾸고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낸다면 좀 더 훌륭한 일들이 도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금 그것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동강에 나무를 한 그루씩 가져놓으면 네. 대대손손이 물려갈 수 있는 자연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내 고향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방치만이 보존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여러 사업을 통해서 자연을 좀 지키고 또 좋은 선례로 남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종종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강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그 기운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서강 보존본부 엄사명 상임이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문화, 역사, 자원 3건이 최근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원주 유물 3건이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이 강원도 지정문화재는 어떤 제도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송곡 이서우 초상화와 금중 교문도라는 그림, 그리고 북해 조정령 묘에서 발토된 유물을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했는데요. 지난 12월 17일 강원도는 새 유물을 모두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등록문화재는 개화기부터 6.25 전쟁 직후 기간에 형성된 유물들을 신고를 통해 문화재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문화재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뉩니다. 시도지정문화재인 이번 강원도 지정문화재에는 총 8건이 지정됐는데요. 원주 3건과 강릉 1건, 양양에서 4건이 지정됐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 박광식 문화재팀장 이야기입니다. 총 3건이 지정이 됐는데요. 조선 후기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어서 또 지역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화재 지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를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였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일단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보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뭐 기록한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에 대한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강원도 지정 문화재가 된다는 건 예산을 수반을 해서 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각각 문화재가 어떤 이유로 지정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이서우의 초상화와 금중교문도는 미술사적, 건축학적, 사료적 가치가 우수해 도 지정 유형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송곡 이서우 선생은 조선 후기 문신인데 이 이서우 선생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초상화는 수염과 주름이 꽤 파여 있어서 70대로 추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제작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1700년대에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이서우의 초상화는 18세기를 대표하는 초상화라는 미술사적 의의와 사회사적인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중교문도는 숙종 때 문인들의 과거 시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궁궐을 배경으로 국왕이 주관하는 문과 전시를 그린 것은 이 금중교문도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금중교문도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 문화재로까지 추진해볼 만합니다. 북해 조정령 유물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에 소장 중인데요. 4건 21점으로 백자와 지석, 전강류들입니다. 이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학술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 박광식 문화재팀장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 다양한 부분들의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한 6건 정도를 선정을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코로나 상황도 조금 좋아지고 그러면 이런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문화재가 더 친숙한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그 법천사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려나가는 계기를 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3월달 정도쯤에는 칠봉선 이제 복원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게 되니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그 서원을 복원을 해서 시민들이 또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강원도 기념물 중 하나인 원주 칠봉서원 복원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요? 네, 원주 호저면 칠봉사원은 조선시대 강원도 4대 서원 중 하나로 이 복원 사업이 오는 10월 완료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칠봉서원 복원 활용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후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19년 강원도 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됐습니다. 50억 원을 들여 건물을 복원 중인데 강원도 4대 서원 중엔 최초로 복원되는 사례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이 칠봉서원이 인문학적 기반이자 역사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원주 지역 유물들이 문화자원의 가치를 아주 높이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지가 될 원주 칠봉서원 소식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 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강원 도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내 변이바이러스 분석 건수 165건 대비 오미크론 확진자 비율은 25.5%인 42건으로 검사 대상 환자 4명 중 1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37.1%를 기록한 호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전국 평균 12.5%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았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이처럼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식당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의 경우 요양병원을 매개로 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 결과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19일까지 모두 델타 변이였으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74.5%까지 줄었습니다. 네, 큰일이네요. 자, 지난 10일에는 또 강원도 내에서 8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28명, 순천 21명, 강릉 6명, 평창 고성 5명, 속초 영월 4명, 동해 3명, 홍천 2명, 삼척 양구 1명씩인데요.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동해 지역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입소자 20명, 종사자 11명 등 모두 31명으로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학기 강원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완료됐는데 전년보다 285명이나 줄었다고요? 네, 강원도교육청은 새학기 중학교 진학생들에 대한 2022학년도 입학 배정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배정 인원은 남자 6,143명, 여자 5,810명 등 모두 11,953명으로 작년에 12,233명 8명보다 2.3%인 285명이 줄었습니다. 춘천 등 8개 시군의 학교군 배정 대상 학생 8,757명 중 최첨으로 일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89.35%인 7,824명이고 나머지 3,196명은 추첨 없이 해당 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체육 특기자와 특수교육 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 등은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했으며 그 외 추첨 대상 학생은 일지망에서 최대 6지망까지 희망을 받아 추첨 배정했습니다. 네. 이후에 또 다른 시도 전입 등 거주지 이전 학생과 또 아버지나 엄마가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등은 다시 재배정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정 결과는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학교별 입학 등록 방법과 일정을 달리했으니 학생 및 학부모는 반드시 공지와 안내사항을 숙지에 등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강원 전방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장병이 이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휴가를 보여하고 또 복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군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최근 육군 모 부대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게시물 등에 따르면 A병장은 해당 부대 인사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에게 138일의 휴가를 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A병장이 실제로 받지도 않은 휴가들이 국방인사정보 체계에 올라와 있으며 그중에는 전혀 가보지도 않은 GOP 근무에 대한 포상과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포상 휴가증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A병장은 현재 말년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보자는 부대원 중 한 명이 이를 대대장에게 알렸지만 부대는 A병장을 복귀시키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를 보완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병장이 또 이런 부정을 한 사례는 또 처음 듣는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